기록물은 어떤 절차를 통해 관리될까요? 기록물 관리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산이란 말 그대로 문서 등의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고, 접수란 기관이나 부서 등 외부에서 보내온 기록물을 받는 것입니다. 교직원들은 이 기록물들을 K-에듀파인에 등록, 편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은 교직원 각자 보관하다가 학교 기록물 관리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이관 계획에 따라 문서고로 이관합니다. 이관한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끝난 기록물은 철입과 의견 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회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기록물의 생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자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들을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기록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록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감사 등 학교 업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업무 처리 결과를 찾을 수 없고,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안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의 생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산 접수되는 기록물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로 구분됩니다. 이들 모두 K-에듀파인에서 등록 관리하지만 그 절차가 다른데요.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 절차가 간단합니다. 문서관리 카드 기한 메뉴에서 제목을 작성하고 단위과제 카드를 설정한 다음 대국민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때 비공개로 설정하게 되면 목록 공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보통 목록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결제 경로를 지정합니다. 외부 기관에 시행하는 경우 수신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후 결제 올림을 누르면 최종 결제자의 결제 후 기록물 등록이 완료됩니다. 접수 기록물의 경우에는 학교의 문서 배부자가 접수하는 순간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기록물은 문서 등록대장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록물은 생산 및 접수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자 기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전자 기록물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즉시 직접 등록해 주어야 하고, 전자기록물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K-에듀파인에서 비전자 기록물을 등록하는 경로는 비전자 문서 등록과 첨부물 분리 등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비전자 문서 등록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등록 대장에 들어가 상단에 있는 비전자 문서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문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는데, 이곳에서 먼저 생산과 접수를 구분한 다음 문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중 문서의 제목, 단위 과제 카드, 대국민 공개 여부, 직원 열람 범위, 직원 열람 제한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때 한 해가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한 대장류의 기록물은 사용이 종료된 해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사용이 종료된 2023년에 대장을 정리하여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비전자 기록물 등록 방법인 첨부물 분리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물 분리 등록은 기록물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본문과 첨부물이 서로 다른 매체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K-에듀파인으로 기한문을 작성하는데 문서의 붙임 파일 원본이 비전자 문서여서 스캔하여 첨부한 경우에는 본문과 붙임 파일이 서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첨부물을 분리 등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본문은 비전자 문서인데 붙임 파일이 대형 도면이나 도면이 담긴 CD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문과 붙임 파일의 규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붙임 파일의 관리를 위해 첨부물 분리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첨부물 분리 등록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문서 등록대장에서 해당 문서 목록의 좌측에 있는 네모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첨부물 분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 창이 뜨면 제목과 쪽수를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당 문서에 위로 향한 초록색 화살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으로 첨부물 분리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은 생산 접수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기록물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K-에듀파인에서 비전자 문서 등록 또는 첨부물 분리 등록을 통해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기록물 원본에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등록번호 표기란을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기록물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합니다. 등록번호 표기란의 첫째 줄에는 등록번호를 적되 처리과명과 연도별 1년 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습니다. 이때 생산 등록번호는 비전자 기록물의 왼쪽 상단에 접수 등록번호는 오른쪽 상단에 표시합니다. 등록번호 표기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생산, 접수일자를 적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접수일자와 함께 시분까지 함께 적습니다. 첨부물 분리 등록의 경우에는 본 문서의 등록번호 바로 뒤에 분리문서 번호를 -1, -2 형식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번호가 한국초등학교 -150인 전자기한문에 첨부된 붙임 파일을 첨부물로 분리 등록을 했다면 한국초등학교 -150-1이라는 분리번호가 생기고 붙임 파일이 2개일 경우에는 한국초등학교 -150-1, 한국초등학교 -150-2라는 번호가 붙습니다. 기록물을 모아서 연말에 한꺼번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록물은 업무의 이반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누락 없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접수한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한 비전자 문서는 폐기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역시 안 됩니다. 스캔본은 업무용 사본이므로 기록물을 스캔 후 전자문서에 첨부했다고 해도 비전자 기록물의 원본 또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기록물을 수정할 수 있나요?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이 완료된 기록물이라도 공개 여부와 단위과제 카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등록 대장에서 수정해야 할 문서를 찾아주세요. 위의 초록 버튼 중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공개 여부 및 단위과제 카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결제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목이나 결제 경로 등의 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기록물을 올바로 생산하고 접수했다면 교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양의 기록물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기록물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둔다면 필요한 때에 기록물을 찾기 무척이나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반드시 연관성을 지니는 기록물들끼리 묶어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편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록물은 어떤 원칙으로 편철해야 할까요? 기록물은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 유형에 상관없이 단위 과제 카드별로 편철되어야 합니다. 단위 과제 카드는
교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놓은 기록물철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직원들은 1년에 단위과제 카드를 제목으로 하는 한 권 이상의 책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건 이상의 기록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록물의 편철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교직원들이 K-에듀파인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할 때 단위과제 카드를 지정하게 되며 생산 시에는 결제 올림, 접수 시에는 문서 처리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등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편철됩니다. 비전자 기록물은 K-에듀파인에 기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데 이때에도 단위과제 카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자적인 형태의 편철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전자 기록물은 물리적인 편철 과정이 필요한데요. 업무가 진행되거나 활용되는 동안에는 진행 문서 파일에 기록물 원본을 편철하여 보관합니다. 하나의 파일에 모아두기보다는 단위과제 카드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가 종결되거나 정리 기간이 도래하면 교직원은 진행 문서 파일에서 기록물을 분리하여 클립이나 집게를 제거하고 표지, 색인 목록, 비전자 기록물 원본의 순서대로 배열한 후 그 묶음에 보존용 표지를 씌우고 상단부에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이관이 가능한 상태의 기록물철로 편철해야 합니다. 저는 급식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 이름으로 기록물철을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록물은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만든 단위과제 카드별로 구분해서 기록물철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물철의 표지와 색인 목록을 다 만들 시간도 없고 힘들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K-에듀파인의 과제관리 탭에서 표지와 색인 목록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과제관리에서 나의 과제를 누르면 내가 소속된 학교의 단위과제 카드 중 내 업무 분장에 따라 부여받은 단위과제 카드가 나옵니다. 우측의 펼치기를 클릭하고 좌측 하단에서 비전자 기록물 정보가 존재하는 과제 카드만 조회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1년간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이 있는 단위과제 카드만 추출됩니다. 과제 카드를 클릭하고 팝업 창이 뜨게 되면 표지 색인 버튼이 있는데요. 표지 색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과제 카드의 표지와 색인 목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위 과제 카드에 문서가 한 장밖에 없는 경우 다른 기록물과 함께 편철해도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기록물은 매수와 상관없이 단위과제 카드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실에서 생산되는 검수서와 같이 철하다 보니 너무 두꺼워져서 단위과제별로 한 권씩만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단위과제별로 한 권씩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문서는 100매, 카드와 도면은 30매 기준으로 기록물 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만약 이보다 매수가 많다면 나누어 편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매의 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2권으로 나누고 급식운영위생관리 2-1, 급식운영위생관리 2-2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제 교직원의 채용 결과 공문에 스캔한 계약서를 첨부해서 분리 등록을 했습니다. 분리 등록한 것은 어떻게 편철하죠? 부침의 서류만 편철하게 되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기한문을 출력하여 원본 서류 앞면에 두고 출력한 기한문은 사본임을 표시한 후 기록물철에 편철합니다. 기록물 편철 이후에는 기록물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기록물의 정리란 매년 업무가 완결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등록 사항과 기록물 실물의 일치 여부, 편철의 적절성, 공개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먼저 전년도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진행 중인 문서 상태로 남아있는 기록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결제를 완료하여 처리 완료 상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과제 카드별로 편철되어 있는 기록물을 확인하고 잘못 편철된 기록물이 있는 경우 올바른 단위과제 카드로 수정합니다. 대국민 공개 여부 및 열람 범위도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수정합니다. 비전자 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중 등록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록물이 있는 경우 K-에듀파인에 비전자 문서 소급 등록 또는 첨부물 분리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비전자 기록물은 단위과제 카드와 대국민 공개 여부 등 문서 정보를 확인하여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등록 정보와 실제 편철되어 있는 기록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에 등록했어야 할 기록물을 발견했어요. 추가로 등록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소급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누락된 기록물들을 소급 등록하여 누락된 기록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서 등록 대장에서 비전자 문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소급 등록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전년도에 등록하지 못한 문서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비전자 문서를 등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학교는 학년도를 사용하니 기록물도 학년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록물은 학년도가 아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도라고 해도 다음 해 1월과 2월에 만들어진 기록물은 생산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물을 등록하거나 편철할 때 전년도 기록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학년도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2년에 걸쳐 기록물을 편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023학년도 기록물이라고 해도 생산연도는 최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 기록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교 기록물 관리 절차 중 생산, 등록, 편철 및 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자기록물은 K-에듀파인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반면 비전자기록물은 업무 담당자들이 별도로 기록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관리되는 기록물이 미래의 자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제시되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기록물을 K-에듀파인에 등록하는 시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3번 2023년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이 종료된 2023년 대장을 정리하여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면 됩니다. 기록물의 유형과 생산 등록 번호를 작성하는 위치가 잘못 이어진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기한문 형식으로 작성된 비전자 기록물은 문서 정보란에 기입하고 그 외 형식의 비전자 기록물은 상단 여백에 기입합니다. 기록물을 편철하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번 단위과제 카드입니다. 단위과제 카드는 교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해 놓은 기록물철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문서가 200매 있는 경우 몇 권으로 편철해야 할까요? 정답은 2번 2권입니다. 일반 문서는 100매, 카드와 도면은 30매 기준으로 한 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